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수훈 교수입니다. 자,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면대면 수업을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위생 관리 잘 하시고 어, 다음 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 5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 저희는 홍승우 교수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그 다음 주에 뵐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외식과 관련된 영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한두 개 정도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주방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뭐 브런치 이거는 브렉퍼스트와 런치의 합성을 하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 디저트 밥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 형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저트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저트 같은 경우에 카페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일반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 먹고 나서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뭘 먹어요? 뭐 칼국수를 먹는다든지 뭐 튀김이나 찌짐 같은 경우 기압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막 땡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칼국수 먹었는데 내일 또 칼국수 먹는다든지 오늘 뭐 닭고기를 먹었는데 내일 또 닭고기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뭐 디저트류나 아니면 커피류 이런 음료 같은 경우는 커피는 오늘 마셨다. 그러면 내일 또 마시고 어제도 커피 마셨고 이 계속적으로 찾는 그러한 음료 그러면서 간단하게 먹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좀뭐 장점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외식 같은 경우. 자, 그런 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이제 오늘, 자, 다이어트. 지난 시간에 아마 다이어트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머리를 이제 복습하면서 한번 좀 굴려보고요. 다이어트. 자, 식이요법, 음식.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다이어트 요법은 또 굉장히 많지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뭐, 원푸드 다이어트. 원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일만 먹는 거, 포도 다이어트만 한다든지 아니면 토마토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황제 다이어트 고기류만 먹는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좀 몸에 불균형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워밍업을 했으니까 자, 또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디너, 자, 만찬, 공식 오찬, 점심 때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만찬 좀 푸짐하게 먹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장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이제 순서대로 애플타이즈 나오고 본요리 나오고 후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좀 정장 형태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좀 와인 같은 이제 음료를 베브리지가 곁들여진다는 이제 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의와 법도가 있다는 거, 좀 이런 밥 먹는 법칙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요. 뭐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외국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식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식문화가 시간적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어떤 형태, 이제 뭐 야채나 수업이나 이런 형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요리 형태가, 주 요리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저트 형태가 나오는 그러한 시간적인 형태로 요리가 나오는 형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형태, 어떤 형태, 아주 큰 한 상에다가 많은 반찬류와 그리고 뭐 나물류, 육류 이런 형태들이 한 상에다 나오는 공간적인 전개가 펼쳐진다는 거. 그러면 이제 먹는 사람이 각자 조화롭게 먹도록 하는 그러한 식문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짠 것도 있고 좀 싱거운 것도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조화를 맞춰서 먹는 그러한 형태. 좀 궁합을 맞춰서 먹는 형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유한 맛들을 즐기는 각 메인 요리마다 각 고유의 맛을 즐기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한식 같은 경우도 좀 변화를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한식 같은 경우, 양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스테이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접시에 나오는데 금액을 한 얼마 정도 받아요? 뭐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식 반찬 뭐 12가지 정도 내놔놓고 한 얼마 정도 받아요? 뭐 한 9만 원 정도.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은 많고 재료는 많이 들어가고 뭐 설거지도 많고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돈에 대한 가격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세대들이 한식하고 있는 세대들이 끝나고 나면 이 한식을 할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한식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질 것이다. 그리고 한식도 이제 특화해서 뭐 한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가 진행될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eal, 이제 식사, 이제 뭐 식사 시간이나 again, 곡물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남은 것도 다른 거 합성인데 이제 해피밀 같은 경우에 뭐 행복한 식사 시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용 이제 식사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또 어긴 식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편하게 먹는 그러한 식사류, 이제 뭐 그런 형태. 자,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메뉴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 메뉴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당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가격을 보통 가서 보면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메뉴판 구성에 있어 가지고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참 좋습니다. 접대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판 구성에서 좀 앞쪽 부분, 위쪽 부분에 좀 비싼 것들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접대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 메뉴들을 이제 많이 주문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동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낮은 곳. 그런 데를 집어넣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산층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 가격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 중, 소 이런 식으로 뭐 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탕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놓은 경우에는 보통 중짜를 좀 많이 주문을 하죠. 그죠? 뭐 그런 이제 아이템에 대한 분류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자, 그다음에 사퍼. 자, 사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만찬 파티, 가벼운 만찬.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제 만찬인데 뭐 앉아서 먹는 막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 약간은 서서 하는 파티, 뭐 그 정도 세미 파티 형태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할 때 뭐 초청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꽃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선물 같은 거, 와인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초대받았을 때 들고 가는 게 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찬에 초대해서 가면 거기에 있는 집주인들이 이제 만든 음식에 대해서 먹고 나서 먹을 때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예입니다. 아시겠죠? 뭐 기본적인 예의, 뭐 간단한 선물을 들고 가는 거, 그리고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어주면서 감탄해 주는 거, 아 진짜 맛있다든지 그 집만의 특제 소스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이 아주 먼저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꽃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뭐 나라별로 틀리겠지만 뭐 러시아 같은 데는 뭐 또 추운 지방이니까 꽃 한 다발에 이제 뭐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막 이렇게 하니까 여성들한테 이제 뭐 꽃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또 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 술들은 고급 술들은 굉장히 비싸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술은 이제 소주인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술값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술 문화가 바뀌겠지만은 이러한 술들을 이제 파는데 술값도 점점 올라갈 거고 반드시 종이 봉투에 아니면 금전 봉투에 보이지 않게끔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공원이나 야외에서 그냥 막 마실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앉아 변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또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외부에서 먹는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가정에서 뭐 간단하게 마시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식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이런 형태. 자, 그 다음에 자, 베이컨.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굽는다는 거, 구워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베이커리 같은 경우 이제 뭐 빵을 굽는 거, 빵 이런 거 구워졌기 때문에 자, 그런 형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화덕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화덕 같은 경우에 어떤 화덕이냐면은 뭐든지 이제 숯불이 아주 좋겠지요. 왜냐하면은 숯에서는 원적외선이 나와서 속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형태요 화덕 같은 경우에 벽돌로 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 빨간 벽돌 우리나라 옛날에 화덕 같은 경우 아궁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찰흙 같은 경우 황토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원적외선이 아주 많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식을 이제 하는 기법, 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걸 베이크라 하고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인삼인데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 때 보통 그냥 찌는데 그게 아니라 원적외선으로 쪄서 자, 새로운 기법이죠. 이런 것들 이랬을 때 뭐 어떤 효능이 더 뛰어나다는 거. 커피를 볶더라도 숯을 가지고 찍는 볶는 그러한 형태. 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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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타이저. 자, 애플타이저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입맛을 돋구는 그런 거, 입맛.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돋구는 거. 자, 밥을 먹을 때도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단계가 있다? 보통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그러한 식습관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야채가 들어가면 효소가 발생이 됩니다. 야채가 위에 들어가서 부패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기가 들어오더라도 그 효소에 의해서 고기들을 아주 잘 소화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최후에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이어트 기법에서도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먹느냐에 따라서 체중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타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치즈. 예. 자, 이 치즈 같은 경우는, 자, 뭐, 일등품, 비굴하게하다, 뭐, 다른 말들이 많은데, 자, 이 치즈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가지고,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뭐,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먹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 치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나라별로 좀 특색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치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거는 이제 북쪽에 계신 아시죠? 이제 최고위원 갑자기 처음에 등극할 때는 한 뭐 80kg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20, 130, 한 50kg 정도가 찌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 치즈라는 부분들 이 치즈 같은 경우 본인이 스위스 유학할 때 맛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걸 이제 즐겨 먹다 보니까 각종 스트레스나 기타 등등 이걸로 인해서 몸이 살이 찌는 그러한 요소가 됐다는 거, 또 뭐 요리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자 아무튼 뭐 치즈 알아두시고요. 자 뭐 까망베르 치즈라든지 일부 자 그 다음에 찹스틱 자 찹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일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중에서도 한국 것을 사용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쇠로 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인데 끝이 뾰족한 젓가락 형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찹스틱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느냐? 조리용 형태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 형태인데 앞이 아주 뾰족한 것은 생선의 뼈를 잘 발라내기 위한 형태고요. 한국계 사용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외국 친구들이 판단하기에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무게감도 있고요. 자, 식습관에서 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힘들지만 한번 적용하고 나면 다른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이 젓가락을 사용함으로써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문화에서는 이 스푼, 숟가락과 젓가락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씩 사용하는 그러한 식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자, 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물을 서빙할 때 드는 분자를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항아리, 냄비, 뭐 이런 단지 형태. 보통 보면 물 서빙할 때 드는 그러한 것들을 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포트 같은 경우 바로 물을 데워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포트. 뭐 많이 사용하니까 아시겠고요. 자, 도구. 자, 그 다음에 조리용 장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자, 고정된 형태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보통 보면 공급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 가스, 스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 단계, 저장 단계, 그리고 요리용, 또 서빙용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케일 같은 경우, 이제 준비용, 조리를 하기 전에 준비용으로 이제 스케일, 저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뭐 자른다든지, 물건이 왔을 때 받는다든지, 1차 전처리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금수를 한다든지, 자, 이거는 과거의 저울입니다만, 오늘날은 어떻게 아날로그 형태가 있고, 전자저울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보통 디지털 저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저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몸무게 잴 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케일. 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일. 자, 그 다음에 워크 테이블. 자, 요거는 이제 작업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이제 작업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보통 스테인레스로 이제 주문 제작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밑에 뭐 간단하게 요즘은 뭐 이동용이나 아니면 캐비넷을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선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작업대 등 이제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바퀴가 달려 있다든지 아시겠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작업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제 허리 높이라든지 이제 작업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굉장히 편하겠죠. 또 그다음에 물건을 위에다가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에다 선반을 넣는다든지 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팀 테이블. 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핫 테이블, 폿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후면 자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뭐 중탕 또 각종 스프나 야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그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뭐다 음식 조리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테이블, 스팀 테이블, 자,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하면서 바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 자, 그 다음에 콜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 자, 뭐, 차갑게 냉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냉장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나 후식, 차가운 소스나 과일, 채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것, 음식물이 언제 시원하게 차갑게 나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테이블을 콜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작업 요리 작업대 밑에 냉장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 소스라든지 시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한다? 네, 콜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싱크 테이블. 자, 싱크 유닛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 배관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뭐,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구, 2구, 3구 형태로, 해놨습니다. 보통 3구 형태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설거지 하는 것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애벌로 이제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세제를 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헹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러한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을 싱크 유닛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원페이지로 작성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